출판된 지 꽤 좀 된 책이죠. 그래서 아마 절판이 된 책으로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요. 좋은 책들이 계속 이렇게 독자들에게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책을 모으고 싶고 그동안 많이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상 한계 때문에 좀 비워야 돼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은 참 절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되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은 책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임 속에서 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서 사실은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잘 읽으시고 또 잘 나누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독서들이 계속되면 좋겠고요. 책의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서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또 다른 세상을 여행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에 많이 막혀있고 어디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참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여행, 책 여행은 아직도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책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 독서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 냄새, 책 곰팡이가 그냥 좋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이제 좀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책 읽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에도 뭐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책들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책은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여행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귀한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책 속에서 그런 소개를 합니다. 인생은 두 번의 여행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자신을 잃는 여행. 다시 말해서 비우는 여행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여행을 가면 무엇을 얻기보다 비우는 연습을 해요. 저는 가끔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에 가게 되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다만 보고 몇 시간씩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비움의 여행 같아요. 그게 복잡한 것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정리 전 단계가 비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고 정리한다는 건 이제 뭐 가지런히 배열도 하는 거지만 일단 먼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비움의 여행, 독서를 하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지만, 순서로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서를 하면서 나의 가운데 있었던 혼잡하고 어렵고 정리 안 된 것들을 버리는 거죠. 특별히 제가 그래서 독서에서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이해, 고정관념 중에, 고정관념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가는 거. 그래 이제 버리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을 잃는 여행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다른 걸 막 얻어서 내가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안의 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죠, 제가. 독서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재미있어야 되니까 관점이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와 다른 것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관점이 다른 것들을 습득하죠. 이번 책에서도 관점이 다른 게 꽤 많이 있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개념이 다시 정리되죠. 내가 갖고 있었던 흔들렸던 개념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이 다시 강화되거나 또는 새롭게 정착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궁금한 건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세상이 궁금하지만 사실은 그 나를 못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이 요새 궁금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어렴풋이 있죠.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또 흥미있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상황에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사실은 어렴풋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더 하고 싶은지 이게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 독서에서. 그럴 때 경계하는 것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은 삶입니까? 녹슨 삶입니까? 이렇게 개념을 비교 딱 놓으면 내가 녹슨 삶은 아닐지 묻는 거죠. 녹슨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풍파와 산소로 인해서 어떻게 뭐 녹쓰는 건 그냥 사그러지는 거잖아요. 뭔가를 액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람의 풍파에 의해서 그냥 사그러지고, 세상이 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선들에 의해서 풍파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만이 쌓아지고 그런 것들이죠. 늙는다는 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내 삶 속에서 에너지를 쓰고 그것이 아름답게 삶이 나아가는 거죠. 저는 노부부들을 가끔 봅니다. 산책하면서. 근데 그게 청년들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비록 피부가 늙고 노화가 되고 주름이 많지만 삶의 눈에서 빛이 나죠. 저는 녹슨 삶이 아니라 늙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경계하는 건 나는 것과 먹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보는 것들은 이제 비둘기들을 닭둘기라고 하거든요. 먹는데 항상 보면 항상 쫓고 먹는 거에만 열중해요. 대부분 시간이 그걸로 보내고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새의 목적은 날기 위한 거잖아요. 먹는 것도. 날기 위해서 먹는 건데 비둘기들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너무 먹는 거에 익숙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비둘기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닐까? 먹고 가지고 뭔가를 자본주의 속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이유는 날기 위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최근에 모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발레를 배우면서 날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너 날았느냐고. 인생에 자기 나름의 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먹고 움켜쥐는 그게 있어야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먹어야 그리고 뭔가 가져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적은 나는 것이지 먹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수단인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게 아닐까 가끔. 그게 세상이 주는 이 메시지고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나는 거잖아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굉장히 안전해요. 맞아요. 그러나 항구에 정박하려고 배를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은 다 날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로 멋지게 날기 위해서 사는 삶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에만 너무 급급하게 살았던 건 아닌지. 코로나의 위기가 저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맞으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의 발자취가 정말 목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죠. 우리가 워라밸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라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적을 위한 워라밸이 필요한 것이죠. 목적을 잃은 워라밸은 그냥 단순히 시간만 많은 겁니다. 주세페 베르디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열 몇 시간씩 계속 작곡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노동과 같이 여겨지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나이 먹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책방에 가면 나이 지긋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나이가 아주 많은 분, 삶에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분들조차도 와서 책을 하루 종일 읽어요. 심지어는 도시락을 싸오셔서 읽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굉장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 삶이 시간이 많아서 뭔가를 죽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작은 행복의 비밀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낭비되는 삶이 아니고 녹슨 삶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만 사는 삶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책에 미친 청춘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그 세상을 내 내면 속에서 확장시키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참 위대한 삶, 자신의 삶 날개를 펴고 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